창문 틈으로 겨울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작은 방 안은 정적 속에서도 따뜻했지요. 책상 위엔 하얀 서류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최종 합격 안내. 김영호 씨는 돋보기를 쓴 채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손끝으로 봉투를 쓸어내렸습니다. 정말 된 거구나. 문이 열리며 딸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짙은 회색 코트를 입고 입술 끝이 가볍게 떨렸습니다. 아빠, 나 됐어요. 드디어요. 영호 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그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이젠 내 세상이 열릴 거야. 그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날 수지는 면접장에서 사진을 한 장 찍었습니다. 하얀 셔츠, 단정한 머리, 약간 긴장된 웃음. 그 웃음에는 젊음의 빛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 사진은 곧 가족 단톡방에 올라왔습니다. 우리 수진이 이제 진짜 사회인이네. 영호 씨는 휴대폰 화면을 확대하며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대기업 연구소에서 일했지만 10년 전 조용히 퇴직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단순한 은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몰랐습니다. 그가 한때 그 회사의 핵심 주주였다는 사실을. 그는 세상을 멀리하고 싶었습니다. 지분을 정리하지도 이름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한 평범한 아버지로 남고 싶었던 것이지요. 퇴직 후의 삶은 단조로웠습니다. 매일 새벽 공원을 걸었고 오후엔 신문을 읽었습니다. 아내는 일찍 세상을 떠났고 딸이 전부였습니다. 딸이 웃을 때마다 세상이 다시 밝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가지 다짐을 했습니다. 저 아이가 평안하면 나도 평안하다.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수지는 명문대를 졸업했지만 취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수십 번의 서류 탈락, 면접 낙방. 그때마다 그녀는 웃으려 했습니다. 아빠, 요즘은 다 이런 거래요. 괜찮아요. 그러나 그의 눈엔 그 미소가 조금씩 희미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밤마다 불 켜진 방에서 수지는 자소서를 고치고 또 고쳤습니다. 모니터 불빛이 창문에 흔들렸습니다. 그녀의 손목에는 연필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끝내 넥서스테크의 문을 열었지요. 그 회사가 얼마나 냉정한 곳인지 아직은 몰랐습니다. 입사 전날 영호 씨는 딸의 가방에 작은 메모를 넣었습니다. 힘들면 언제든 돌아와라. 그는 아침 일찍 현관 앞에서 딸을 배웅했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겠죠? 당연하지요. 넌 준비된 아이니까. 수지는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버스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의 시선은 버스가 사라질 때까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식탁 위엔 반찬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경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넥서스테크, 올해 신입사원 50명 추가 채용.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창밖을 보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번져 있었습니다. 이젠 정말 어른이 되었구나. 시간은 그날을 기준으로 달라졌습니다. 딸의 전화는 점점 짧아졌고 메시지는 간단해졌습니다. 아빠, 오늘도 잘 다녀왔어요. 보고서가 많아서 좀 늦어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래, 너무 무리하지 말라는 문장만 보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늦은 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회사 이름이 뜬 발신자. 그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날의 통화 내용은 짧았습니다. 직원분이 기숙사에서 쓰러지셨습니다. 수진이 말입니까? 수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현재 병원으로 이송 중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손에 들린 전화가 식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의 시선이 벽의 달력으로 향했습니다. 딸의 출근 첫날에 동그라미로 표시해둔 날짜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빨간 펜으로 그려진 원이 이상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새벽까지 액자 속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면접장에서 찍은 그 사진, 환한 웃음이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빛이 바랜 것처럼 눈빛이 서늘하게 보였지요. 왜 그렇게 웃었을까, 그날.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손끝이 액자 유리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때 창밖에서 바람이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방 안의 그림자가 일렁였습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무언가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예감이었지요. 병원 복도는 차가웠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하얗게 번졌습니다. 김영호 씨는 두 손을 모은 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짧은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착했을 땐 이미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울렸습니다. 의사는 차트를 들고 조심스레 말을 이었습니다. 심정지였습니다. 과로가 원인일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부검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는 단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한마디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다음 날 병실의 창가에는 하얀 국화꽃이 놓여 있었습니다. 수지는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은 평온했지만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을 감싸 쥐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지? 목이 메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작게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장례식장이 차려졌습니다. 회사에서는 몇 명의 직원이 조문을 왔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남자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명함에는 넥서스테크 인사팀장 오태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형식적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저희도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영호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 수진이가 회사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업무에 열정이 많았습니다. 다들 놀랄 정도였어요. 회사에서도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의 대답은 건조했습니다. 혹시 너무 과한 업무가 있었던 건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는 모두 근무 규정에 따라 일합니다. 그는 미묘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워낙 완벽주의라 본인이 스스로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그 순간 영호 씨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스로요? 네. 회사가 강요한 건 없습니다. 짧은 대화였지만 마음속 어딘가에서 불씨가 일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태식은 형식적인 인사만 남기고 조용히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장례식장 한켠에서 한 여자가 다가왔습니다. 검은 코트 차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김영호 씨 맞죠?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누구신지. 저 감사팀 한미정입니다. 따님 일 그냥 넘기지 마세요. 그녀는 조심스레 명함 하나를 건넸습니다. 수진 씨, 퇴근 기록이 조작됐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부에서도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조작이라니요? 정확한 건 아니지만 밤새 근무한 기록이 삭제됐습니다. 팀장이 막았다고 합니다. 그녀는 주변을 살피며 낮게 속삭였습니다. 조심하세요. 이 회사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녀가 떠난 뒤 영호 씨는 손안의 명함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넥서스테크 감사실 부장 한미정.
그 이름이 머릿속에 반복되었습니다. 그는 다시 액자 속 딸의 사진을 떠올렸습니다. 그 미소가 어쩐지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며칠 뒤 회사에서 조문 답례품이 도착했습니다. 작은 화환과 함께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수진 사원의 열정과 성실함을 기억하겠습니다. 끝에는 도장에 붉은 선이 찍혀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인사팀. 그는 편지를 접어 서랍 속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직접 회사를 찾았습니다. 보안 게이트 앞에서 신분증을 제시하자 안내 직원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가족분이신가요? 관계자 동의 없이는. 내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오태식이 걸어왔습니다. 김영호 씨, 여긴 회사입니다. 이런 식으로 오시면 곤란합니다. 제 딸의 사망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조사는 이미 끝났습니다. 유족분께 따로 안내드렸잖아요. 그게 진실입니까? 진실이라뇨. 오태식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모든 절차가 정상적이었습니다. 그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내가 아는 넥서스테크는 이런 회사가 아니었습니다. 예. 10년 전 난 이 회사의 시작을 함께 했어요. 오태식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곧 알게 될 겁니다. 그는 등을 돌렸습니다. 그의 발걸음이 복도에 길게 울렸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집 서재를 열었습니다. 오래된 금고 안에는 묵은 서류들이 차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주식 보유네요. 창립계약서.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꺼냈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 회사 다시 봐야겠군.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분명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면접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진아. 아빠가 너무 늦었구나. 그의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벽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회색빛 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이 희미하게 꺼져갔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바람이 액자 유리를 스쳤습니다. 그 순간 딸의 미소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 웃음은 슬픔이 아니라 약속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이제 시작입니다. 늦은 밤 창문 틈새로 불빛이 스며들었습니다. 책상 위엔 낡은 봉투와 서류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김영호 씨는 한 장 한 장을 조심스레 펼쳤습니다. 종이 냄새와 오래된 잉크 자국이 섞여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창립 투자 계약서, 주식 보유 비율 21%. 그는 잠시 숨을 멈췄습니다. 그 문서 속 이름이 자신이었습니다. 10여 년 전 그는 회사를 떠나며 모든 걸 잊으려 했습니다. 직함도, 지분도, 세상의 소음도. 하지만 이제 그 기록이 다시 그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딸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손끝으로 액자를 천천히 눌렀습니다. 이걸로 널 지킬 수 있을까? 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한미정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자료 더 볼 수 있을까요? 조심해야 합니다. 회사가 이미 내부 점검을 시작했어요. 그래도 봐야겠습니다. 김 선생님, 지금 그쪽이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이젠 무서운 게 없습니다. 회색빛의 겨울 아침, 두 사람은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창가에 내려앉은 먼지가 햇빛에 떠다녔습니다. 한미정은 조심스럽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수진 씨의 근무 기록이에요. 화면에는 빼곡한 시간표와 로그가 보였습니다. 퇴근 시간 새벽 2시 46분. 이건 누락된 로그입니다. 공식 기록엔 18시 퇴근으로 되어 있어요. 그는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이런 걸 숨긴 거죠? 팀장이 보고를 막았답니다. 인사본부와도 연결이 되어 있겠죠. 오태식? 그는 이름을 조용히 음조렸습니다. 그 순간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눌렀습니다. 한미정은 주위를 살피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회사 사람들 다들 알고도 모른 척합니다. 윗선에서 덮으라고 한 모양이에요. 이걸 경찰에 넘기면 증거가 불충분합니다. 내부 자료는 기밀로 분류되어 정식 절차 없이 유출되면 오히려 처벌받아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잠시 후 그는 천천히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잔이 약간 흔들렸습니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솔직히요? 아무것도요. 지금은 아닙니다. 그녀의 말은 차갑게 들렸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밖에는 눈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눈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말했다. 이 회사 내가 만든 회사입니다. 한미정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네, 지분을 갖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지요. 딸을 지키려 그랬습니다. 그녀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럼 주주총회에서 직접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아닙니다. 아직은 때가 아니에요. 그날 밤 그는 집 서재에서 딸의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여러 번 입력하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아빠 생일. 조심스레 입력하자 화면이 열렸습니다. 폴더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보고서 최종버사. 그 안엔 완성되지 못한 문서들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인턴 프로젝트 성과 보고, 그리고 하단에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건 완벽해야 한다. 오태식 부장님이 기다리신다. 그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눈이 천천히 붉어졌습니다. 이게 내 마지막 밤이었구나.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습니다. 창밖에서는 바람이 세차게 불었습니다. 커튼이 흔들리고 액자가 미세하게 기울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나 액자를 바로 세웠습니다. 사진 속 수진의 미소가 어둠 속에서도 또렷했습니다. 그는 그 미소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며칠 후 그는 조용히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서류 가방을 들고 낡은 오피스텔 건물의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변호사는 중년의 여성이었습니다. 유족으로서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면 과로와 업무 연관성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그건 어렵겠지요? 그렇습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를 방패로 삼을 겁니다. 내부 자료 없이는.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변호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주라면 감사를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 말에 그의 눈빛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감사요? 지분율이 3% 이상이면 가능하죠. 다만 회사가 내부 정보를 숨긴다면 싸움이 길어집니다. 그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손끝이 무겁게 탁자 위를 두드렸습니다. 길어져도 괜찮습니다. 그의 음성은 낮지만 단단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그는 거실 불을 끄고 창가에 섰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멀리 깜빡였습니다. 손에는 오래된 주식 증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종이 위 숫자 21%가 희미한 조명 아래에서 번쩍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주머니에서 딸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미소는 여전히 환했습니다.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내가 시작한 세상으로 내가 들어가야겠구나. 침묵이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슬픔이 아니라 결심의 무게였습니다. 그의 시선은 멀리 회사 건물이 있는 방향을 향했습니다. 이제 그는 다시 세상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 했습니다. 이른 아침 눈이 흩날렸습니다. 김영호 씨는 검은 코트를 입고 현관에 섰습니다. 마음은 이상할 만큼 고요했습니다. 탁자 위엔 서류가 한 무더기 놓여 있었습니다. 그 위에 딸의 면접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는 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 이야기를 세상이 듣게 될 거야. 서류 가방을 닫는 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밖으로 나가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가만히 맞았습니다. 그 눈송이들이 무겁게 떨어지는 대신 묘하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넥서스테크 본사 앞은 기자들로 붐볐습니다. 주주총회, 이례적 비공개 요청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보안 요원이 신분증을 확인하자 그가 조용히 말했다. 김영우입니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명단 맨 위에 그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회의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커다란 테이블, 냉랭한 공기. 앞쪽엔 오태식과 이사회 임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모두 낯빛이 굳어 있었습니다. 의장이 말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안건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조용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김영우입니다. 이 회사의 주주입니다. 순간 회의장 안에서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21%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입니다. 오태식이 일어나며 당황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그런 기록은 당신들이 모르는 기록이 많지요. 그의 말투는 차분했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근무로그, 감사팀 보고서, 인사팀 내부 메일, 그리고 수진의 이름이 적힌 문서 한 장. 이건 제 딸의 기록입니다. 삭제된 퇴근 시간, 조작된 근무표. 그는 서류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당신들의 침묵이 한 사람의 생명을 삼켰습니다. 회의장은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 셔터 소리가 연달아 터졌습니다. 오태식은 얼굴이 굳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건 명예훼손입니다. 허위 사실이에요. 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허위인지 세상이 판단하겠지요.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한미정이 회의장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한쪽 손에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추가 자료입니다. 감사팀이 확인한 진본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또렷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 파일로 향했습니다. 한 장씩 넘길 때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폭언 녹취, 근무시간 조작, 내부 메신저 대화. 모두 수진의 이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숨을 고르며 말했다. 내 딸은 회사에서 배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회사는 사람을 숫자로 봤습니다. 오태식은 자리에서 물러섰습니다. 그건 저도 몰랐습니다. 그저 지시를. 그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책임은 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회의장은 점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 한 문장만 남겼습니다. 이건 복수가 아닙니다. 기록의 복원입니다. 총회가 끝난 후 로비에 섰을 때 밖에는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잃지 않기 위해 왔습니다. 그는 기자들에게 인사하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한미정이 뒤에서 다가왔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지요. 그래도 오늘은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미정 씨가 없었다면 저는 아무것도 못했을 겁니다. 저도 용기 낸 건 오랜만이에요. 두 사람은 말없이 본사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커다란 유리창에 비친 눈발이 흐릿하게 흘렀습니다. 그날 밤 그는 다시 서재에 앉았습니다. 창문 밖엔 눈이 쌓여 있었습니다. 딸의 사진 옆에 놓인 녹음기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짧은 인턴 면접 당시의 녹음이었습니다. 저는 배우고 싶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는 그 목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제야 처음으로 미소가 스쳤습니다. 그래, 오늘 내가 조금은 도왔어. 방 안은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고요함은 슬픔이 아니라 안도였습니다. 딸의 삶이 사라진 자리에 이제는 무언가 다시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 있던 신문이 바람에 살짝 넘겨졌습니다. 일면엔 커다란 제목이 실려 있었습니다. 넥서스테크, 내부 과로사 은폐 인정. 그 밑엔 그의 이름이 조용히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호, 고 김수진 아버지이자 주주. 그는 신문을 접어 책상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찬바람이 방 안을 스쳤습니다. 그는 그 공기를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수진아, 이제 조금은 따뜻하구나. 하늘에는 눈이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눈발은 더 이상 슬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하늘 아래서 처음으로 앞으로의 길을 생각했습니다. 그날 이후 세상은 조금 달라졌습니다. 넥서스테크는 긴 침묵 끝에 과로사 은폐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사과문이 신문 일면에 실렸고 인사 담당 임원 전원이 해임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줄의 문장이 많은 사람의 눈을 멈추게 했습니다. 고 김수진 씨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일의 의미를 다시 생각합니다. 그 문장을 읽던 김영호 씨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켠이 서늘했지만 이상하게도 고요했습니다. 마치 긴 겨울 끝에 첫바람 같았습니다. 한 달 뒤 작은 재단 사무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현판에는 김수진 재단 청년 근로인권 지원센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검은 외투 대신 회색 카디건을 걸쳤습니다. 손에는 낡은 면접 사진이 들려 있었습니다. 사무실 안에는 젊은 자원봉사자들이 분주히 움직였습니다. 그중 한 여성이 다가와 인사를 했습니다. 대표님, 오늘 첫 상담 신청자 오셨어요. 그래요? 천천히 시작해 봅시다.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첫 상담자는 26살의 남자 청년이었습니다. 밤샘 근무로 쓰러진 동료 이야기를 하며 울먹였습니다. 그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단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우리가 함께 할 겁니다. 그 청년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눈에 잠시 딸의 얼굴이 겹쳤습니다. 그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고맙구나. 수진아, 내 자리가 아직 남아있구나. 며칠 후 재단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한미정이 조용히 다가와 축하의 악수를 건넸습니다. 이제야 숨 좀 돌리시겠어요? 네. 하지만 아직 할 일이 많지요. 그래도 이제 웃을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행사장 한쪽에는 커다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딸의 면접 사진이었습니다. 단정한 셔츠, 어색한 미소,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문구가 붙어 있었습니다. 면접 사진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미소. 조용히 박수가 터졌습니다. 그는 그 사진을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의 미소가 방안을 환하게 비추는 듯 했습니다. 밤이 되자 그는 홀로 사무실을 정리했습니다. 모든 조명이 꺼진 뒤에도 사진 속 딸은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천천히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첫 출근 전날 딸이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들고 와묻던 날. 아빠, 이 색 괜찮아요? 응, 잘 어울리지. 그때는 그것이 마지막 대화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한숨 속엔 슬픔보다 감사가 섞여 있었습니다. 고맙다, 수진아. 내가 남긴 길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새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은 청년 근로 인권 캠페인 제안서. 보내는 사람은 한미정이었습니다. 그는 짧게 답장을 썼습니다. 좋아요. 함께 갑시다. 보내기 버튼을 누르자 화면 위에 시간 표시가 떴습니다. 2026년 3월 1일 오전 9시. 그는 그 숫자를 보며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혼잣말처럼 말했습니다. 수진아, 봄이 왔구나. 며칠 뒤 그는 재단 앞 가로수길을 걸었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분주히 출근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커피 향이 바람에 섞여 퍼졌습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번졌습니다. 그는 문득 딸의 목소리를 떠올렸습니다. 아빠, 나 잘할 수 있을까? 그는 대답하듯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넌 이미 해냈어.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액자 하나를 꺼냈습니다. 사진은 빛바랬지만 웃음은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그는 그것을 가로수 밑 벤치에 잠시 올려놓았습니다. 햇살이 사진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제 내가 빛이 되었다. 그날 저녁 뉴스에 짧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김수진 재단 청년 근로시간 개선안 제안 정부 협의 착수. 기자 멘트가 이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죽음이 멈춘 자리에 수많은 삶이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TV를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스쳤습니다. 커튼이 흔들리며 달빛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잘했어요, 수진아. 이제 아빠도 살아볼게요.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 말은 기도로 그리고 약속으로 남았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 비는 눈처럼 차갑지 않았습니다. 도시의 불빛이 젖은 도로 위에 반짝였습니다. 그 빛 속에서 딸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는 마지막으로 불을 끄고 문을 닫았습니다. 조용한 사무실 안 유리액자 속 글귀가 은은히 빛났습니다. 면접 사진이 아니라 세상을 바꾼 미소. 그리고 그 문장 아래 작은 글씨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누군가의 내일을 바꿉니다. 이제 그의 이야기는 끝이 났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슬프지 않았습니다. 그의 발걸음은 여전히 천천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